네, 여러분 잘 쉬셨나요? 네. 자, 우리가 앞서서 법의 의의에 대해서 했죠. 네, 인간사회 법. 자, 법의 의의에 대해서 했고 계속해서 이제 법의 개념 혹은 특성, 그렇죠? 1번이 인간사회 법이었고, 자, 두 번째로 법의 개념 혹은 특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자, 이게 어떤 거냐면요. 자, 그럼 그래서 제가 앞서서 1차시 때, 자, 1교시 때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가 법이라고 하면, 자, 규범, 네, 규범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규범, 자, 규범이 무엇인가? 음, 정확하게 법이란 무엇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그 개념은 너무나 다의적이고, 너무나 많은 것들로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즉, 그 말은 뭐냐면, 법이라는 것은 딱 한마디로 뭐죠? 개념 정의하기에는 너무나도 뭐예요? 너무나도 추상적이죠. 법. 그러면 추상적이잖아요. 그쵸? 네.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 법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한 단어 또는 한 문장으로 법이란 이런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힘들어요. 네. 물론 이제 우리가 법은 뭐 약속이고, 뭐 강제된 약속이다, 뭐 법은 뭐 어떤 거다, 또는 법은 뭐 이러이러한 게 법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일반적으로 이제 강학사인 거죠. 자, 뭔가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법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법은 이런 거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있어도, 정확하게 법학으로 또는 정확하게 전문적으로, 자, 이 법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한 문장으로는 도저히 법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다. 자, 이래서 그럼 법이라는 것 도대체 법의 개념은 무엇이냐? 뭐가 개념이냐? 법이란 과연 무엇인가? 자, 이걸 파악할 때 보통 뭐로 많이 접근을 하냐면, 자, 법의 특성으로 많이 접근합니다. 자, 법의 특성. 즉, 법이라는 것들을 설명할 때 법은 무엇이다, 법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법의 정의를 얘기하기보다는 이 법, 즉 법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무엇이냐, 그렇죠? 이 법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얘기를 해 줌으로써 사람들이 법이란 이런 것이구나 스스로 뭐죠? 깨닫고 이런 것도 법이고 저런 것도 법이구나, 법은 이러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법이구나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지. 법이라는 것들은 이거다, 법은 저거다,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 네, 누군가가 복사를 하네요. 네, 죄송합니다. 소음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네, 잠시만요. 네, 제가 한두 장 나올 것 같지 않은데. 네, 죄송해요. 네, 그 다시 말하면, 잠시만요. 잠깐만 저거 좀 끄고 올게요. 시끄러우니까. 네, 시끄러워서 제가 잠깐 끄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흔히 이 법에 대해서 개념을 얘기를 할 때 주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법의 특성으로 법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법이란 것들은 이러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법의 개념을 대체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죄송합니다. 네, 지금 이제 이 시간에 이제 여러분에게 그럼 법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우리 과목이 법과 사회인데, 자, 이러한 법은 무엇이냐라고 여러분에게 정의를 내려줄 때, 자, 법은 이러한 특성으로서 법의 개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자, 법의 특성. 여러분 혹시 뭐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지만, 뭐 법의 일반성, 뭐 추상성, 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는데, 그건 나중에 뒤쪽에서 하고요. 일단 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법의 특성에 법의 이상성이 있습니다. 네, 이 이상성은 어떤 무엇인가 뭐 이상하다 이럴 때 이상이 아니고요. 뭔가 이데알인 거죠. 이데알. 무언가 이렇게 더 나은 것들을 지향하는 그런 특성. 네, 법의 그게 이상성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게 결국은 뭐냐면, 자, 법의 제정은 자, 인간과 사회의 현실을 고려하여 제정된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아까 1교시 때, 1타시 때 얘기를 했죠. 자, 법을 제정할 때는 당연히 뭐죠? 그 사회를 규율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으로 법이 제정이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법이 어떠한 사회에 또 어떠한 시대에서 법을 제정할 때 결국에는 그 사회 현실, 그다음에 그 사회에 살고 있는 그런 인간의 현실들을 다 고려해서 뭐가 제정이 되냐면 자, 법이라는 게 제정이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대한민국에서 2021년, 자, 오늘 며칠이죠? 3월 10일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자, 이 대한민국의 오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법은 뭐죠? 뭐 2050년에 저기 화성에서 있는 생물을 위해서 법을 제정한다. 웃기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는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결국은 뭐냐면 이 법을 제정할 때는 결국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사회의 인간들의 어떤 이의를 조정하고 중재를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뭐죠? 그런 현실, 우리 사람의 현실 또는 그 사회의 현실을 고려해서 제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법의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1교시 때? 그 위쪽에 보시면, 음, 자, 이해, 조정 및 분쟁인 거죠, 여러분. 자, 상대방의 어떤 이해야, 뭐죠? 분쟁. 생길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완벽하게 법률을 제정을 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뭐죠? 사회가 발전하다 보면 인간들 사이에 틈이 생기고 자, 그 틈이 생긴다는 것은 뭐냐면 서로 간의 이익이 충돌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이익을 조정하고 충돌하는 것을 중재하기 위해서 자, 법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뭐죠? 법이 제정이 됐어요. 즉, 인간과 사회의 현실을 고려해서 법이 제정이 됐어요. 근데 뭐예요? 자, 그렇게 해서 법의 주요한 임무 중 하나는 질서 유지에 있으며, 자, 질서 유지에 따라 평화와 안정을 기대한다. 자, 이게 바로 1교시 때 제가 얘기했던 거죠, 여러분. 자, 오늘날에서 오늘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법을 제정해서 앞으로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또는 문제가 생겼으면 그런 서로 간의 어떤 이해 또는 이익들을 어떻게 조정하고 중재하는가. 자,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서 오늘날의 어떤 그 변화가 없는 오늘날에는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질서가 유지되고 당연히 질서가 유지가 되면 당연히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다 평화와 안정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되겠죠. 하지만 뭐죠? 자, 그러나 인간과 사회가 시시각각 발전함에 따라서 양적 또는 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되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오늘 2021년 살고 있는 오늘날에는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자,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조정하고 규율을 하기에는 자, 오늘의 현실만 반영해서 법을 만들면 되지만 인간과 사회가 계속해서 뭐가 발전되죠. 지금은 드론 택시를 못하지만 나중에는 드론 택시를 탈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미디어를 보니까 중국에선가 네, 드론 택시가 발명이 됐다고 하는데 뭐 혹자는 거짓말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뭐죠? 개인용 어떤 교통수단이 발전이 되겠죠. 뭐 요즘에도 많이 있죠. 뭐 킥보드도 전동 킥보드도 있고 하지만 이제는 땅으로 다니는 게 아니고 하늘로 다니는 것들이 만약에 생겼는데 그 하늘로 다니는 것들에서 뭐 어떤 충돌이 나거나 또는 뭐 추락을 하게 되거나 자 이런 것들은 지금 뭐죠? 당장 우리 현실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은 뭐죠?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뭐예요? 곧 뭐죠? 실현이 될 것 같잖아요. 그죠? 뭔가 실현이 될 것 같아. 곧 우리에게 다가올 어떤 가까운 미래인 거죠. 미래. 그렇겠죠. 자, 어떤 사회가 변화하고 또 어떠한 기술이 발전되는 방향을 보면은 먼 미래에 또는 가까운 미래에 이게 이렇게 될 것이구나라고 해서 뭐죠? 법이 조금 더 앞서 가가지고 자, 그러한 방향을 목표로 하여 법 스스로의 어떤 이상성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엇인가 발전을 할 것 같고 그런 쪽으로 조만간에 가까운 미래에 발전할 것 같고 자 이러한 어떤 기술들이 좀 더 확대돼 가지고 이러한 법들이 자 필요하다 자 이런 것들이죠. 즉 뭐죠? 법은 바로 이러한 방향을 목표로 하여 법 스스로 어떤 이상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법이 이상성을 갖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법이 이러이러한 것이 규율을 하는 것들. 자, 법은 조금 더 발전해서 자, 이러이러한 것까지도 법률에다가 규율을 해서 뭐죠? 평화와 안정을
우리 사회에 가져다 줘야 된다. 이런 거죠. 법 스스로의 어떤 이상성을 갖는 거죠. 그렇죠. 자, 사회가 발전하는 그 방향에 맞추어서, 자, 그러한 방향을 목표로 하여 법 스스로, 이러한 이상성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러한 법이 필요하겠다. 이러한 법을 제정을 해야겠다. 저는 이러한 이상성을 갖게 되는 거죠. 법 스스로가.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자, 법의 특징인 법의 이상성인 거죠. 자, 여기에서 하나 우리가 좀 주의할 게 있는데, 법은 아까 1차 시대 말씀드렸겠지만, 자, 자연스럽게 발생하기도 하고, 자, 의도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자, 대부분 법은 뭐죠? 대부분의 법은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어떠한 일이 터지고 나서 그 뒤에 따라오는 게 먼저 법인 거죠. 이해하시나요? 만약에 드론이 처음에 개발돼서 우리가 드론에 대한 법을 먼저 만든 게 아닌 거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드론이 만들어지고, 자, 이 드론으로 어떤 사람들을 막 카메라로 찍어대고 사생활이 뭐 침해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드론이 뭔가, 안 좋은 것들이 일어나니까, 막 경계 지역, 군사적으로 카메라를 찍으면 안 되는데 드론을 계속 찍는다든지, 자, 이러한 어떤 이제 그 문제점이 나타나니까 이걸 뭘로 규율을 해요? 법으로 규율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공간에서는 드론 날려서는 안 된다. 자, 드론으로 카메라를 찍으면 안 된다. 자, 이런 것들이 법률로 따라오는 거죠. 즉, 후행성인 거죠. 법은 나중에 따라오는 거죠. 항상 늦게 되는 거죠. 그죠? 어떠한 일이 발생하고 나면 그러한 안 좋은 것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면 여기에 대한 규율의 필요성이 있겠구나 하고 법이 나중에 제정이 돼서 그런 거죠. 후에 제정이 되는 거죠. 항상. 자, 그렇게 저는 보통 법은 그렇게 나중에 많이 제정이 되지만, 자, 법은 또 스스로의 어떤 이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미래 또는 앞으로 다가올 어떤 가까운 미래에 대한 어떤 이런 법이 생겨야겠다. 그런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만약에 기술이 개발되면, 자, 이러한 문제점이 생길 것 같은데, 자, 이러한 어떤 법들이 필요하겠구나. 자, 법 스스로의 그런 어떤 이상성을 가집니다.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자, 좀 더 앞서가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이상적인 것을 바라보는 거죠. 나중에는 이러한 법도 필요할 거야. 나중에는 저러한 법도 필요할 거야. 자, 이러한 어떤 핵심적인 과학기술이 개발되는데, 자, 이 과학기술의 문제점은 인간의 어떤 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먼저 규율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법 스스로의 어떤 이상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법의 이상성. 그게 바로 뭐냐면, 자, 여기에서 말하는 법의 이상성이다. 법 이상성이 생기는 건 결국은 그렇죠.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변하지 않아요. 절대 불변이에요. 그러면 법의 이상성은 나타날 필요가 없겠죠. 그죠? 왜냐면 어차피 지금 살고 있는 변하지 않는 영구 불변하는 이 사회의 현실만 제대로 규율을 완벽하게 한다면은 다른 법의 이상은 필요하지 않겠죠. 왜냐면 완벽하게 사회가 돌아가니까 이 법에 따라서.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사회는 시시각각 양적으로도 변하고 질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법은 바로 이러한 방향, 이렇게 변해 가는구나. 자, 그러한 방향으로 하여 법 스스로의 어떤 이상성을 가져서 이렇게 제정해야 되겠구나, 또는 이러한 법이 필요하겠구나, 그런 법 스스로의 어떤 이상성을 갖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네. 이게 바로 법의 이상성인 거죠, 이상성. 그쵸? 자, 그리고 그 밑에 뭐냐면, 자, 법의 규범성인 거죠. 자, 법은 또 어떤 특성을 갖냐면, 규범성. 자, 제가 1차 시 때, 법의 개념과 규범의 개념을 구분 없이 썼는데, 사실은 법과 규범은 좀 다른 거죠, 다른 거. 법이 조금 더, 큰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자, 법의 규범성. 자, 법의 특성은 뭐냐면, 자, 규범성이다. 이 규범성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면, 법은 규범이구나라고 많이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이 규범을 따라서 우리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자, 법은 규범이구나. 자, 이걸 동일시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만 엄밀히 말하면 틀린 거죠. 근데 법이라고 말해도 되고 규범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결국은 그냥 법은 규범과 동일하구나. 완벽하게 일치는 하지 않지만 거의 법은 규범성을 가지고 있구나. 규범성을 거의 많이 가지고 있구나. 다른 특성보다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어찌됐든, 자, 법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법의
자, 규범성이 있는 거죠. 즉, 자, 법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할 때는 자, 일정한 규범을 제시한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법. 자, 법의 특성은 규범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법이 필요하겠죠. 모두 다 어떤 한 가지 기준,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따라야 되는 어떤 기준이 필요한데, 바로 그게 뭐야죠? 법인데, 그 법 중에서도 뭐죠? 법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할 때는 일정한 규범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쵸? 규범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인간의 행동 지침인 거죠. 공통된. 모두 다가 따라야 될 어떤 행동 지침을 뭐죠? 법에 넣어 놓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면 법의 규범성. 다 법률 내용인 거죠, 결국은. 자, 법에 보면 법률 내용 중에 이런 거 해라. 이런 거 하지 마라. 자, 이런 것들은 이런 방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저런 것들은 저렇게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어떤 법은 일정한 규범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일정한 규범을 제시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뭐죠? 질서 유지 때문에 그렇죠. 우리 사회가 자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를 유지하고자 그러한 질서를 유지하고자 일정한 규범을 법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즉 뭐냐면 자 규범은 인간 사회 생활에서 자 공동의 행위 지침 그렇죠. 공동의 행위 지침 개인의 행위 지침이 아니고 공동의 행위 지침이죠. 자 우리 모두 다는 이러한 행동 지침 자 행위 지침을 따라야 한다. 자 이런 거죠. 자, A, B, C, D, E, F라는 사람이 있지만 이 A, B, C, D, E, F 모두가 이 행위 지침에 따라야 된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자, 나중에 이걸 뭐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이걸 법의 일반성 원칙이죠. 네. 법의 일반성 원칙이라고 해야 됩니다. 자, 법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적용이 돼야지 어떤 특정 사람만 그 법을 따라서는 안 된다. 자, 이게 바로는 법의 일반성인데 이거를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결국은 법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 규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규범성이라는 게 바로 결국은 우리가 이 사회에서 어떤 생활을 할 때에 나뿐만 아니고 상대방도 이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공통된 행위 지침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행위 지침 플러스 뭐냐면 여기 보시면 개개인에게 동일하게 작용하는 평등성을 가진다 그런 거죠. 자, 어떤 A라는 법률이 있는데 자, 갑이라는 사람에게는 90%, 을이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뭐 30%, 자, 이렇게 영향을 미치진 않죠. 그렇죠, 여러분. 자, 규범은 우리 인간 생활에서 행동해야 될 어떤 공동의 행위 지침인데 이 행위 지침은 이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동일하게 작용하는 뭘 가져요? 평등성을 갖는 거죠, 여러분. 자, 어떤 사람은 이 법에 적용을 받고 어떤 사람은 이 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어떤 사람은 이 법에 50%만 적용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이 법에 100% 적용을 받는다. 이런 건 없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규범은 뭐죠? 공동의 행위 지침. 그리고 이 행위 지침은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개개인에게 어때요? 동일하게 작용하는 뭘 가져요? 평등성을 갖는다. 자, 이런 거죠. 자, 법에 이게 뭐라고요? 규범성 이런 거죠. 자, 때문에 인간의 모든 행동이 일관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 규범들이 서로 모순이 없을 것이 요청됨. 자, 이런 게 뭐죠? 자, 이런 거죠. 자, 우리 사회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떠한 법을 하나를 만들었을 때 그 법이 우리 사회의 모든 생활들을 규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렵겠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얼마나 다양한 분야가 있고 얼마나 세세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 갖고 딱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의 법으로 모든 사회생활을 규율할 수 있다. 어불성설이죠. 지금 우리나라 법이 몇 개죠, 여러분? 우리나라 법률이 몇 개나 있어요? 하루에도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이 막 엄청나게 올라왔다가 법률이 막 개정됐다가 어떤 법들은 뭐 시한이 다 돼가지고 폐기되기도 하고 또 어떤 법들은 다시 개정이 되기도 하고 뭐 항상 그렇죠. 거의 우리나라 법이 수천 개죠. 수천 개. 수천 개의 법률이 자 우리 사회를 계속 규율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학교에 관련된 법률도 무슨 학교의 법률, 무슨 뭐 수업에 관한 법률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뭐 쉬는 시간의 법률. 자, 이런 것들이 하나씩 막 만들어지는데 이 법률 서로가 충돌을 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자, 그 법의 규범성, 인간의 공통된 행위 지침인데 법률이 여러 개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법률들이 서로 충돌하는 그런 행위 지침을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여러분. 그렇죠.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행동이 일관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즉 우리 사회가 질서를 유지하고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자, 이 공동의 행위 지침이 규범이고 이 개개인에게 동일하게 작용하는 평등성을 갖고 있는 이 행위 지침이 규범이 뭐죠? 서로 모순이 없을 게 요청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배우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법령 구조를 보면 법령에 어떤 순서가 있어요. 헌법이 최고법이고, 그렇죠? 헌법 밑에 법률이 있고, 법률 밑에, 자, 뭐죠? 명령이라든지 규칙이 있고, 자, 이런 거죠, 여러분. 그 밑에 조리가 있고, 자, 이러한 체계가 있어요. 그렇죠? 형법이 최고 형님, 대빵. 그 다음에 밑에 법률들이 쫙 있고, 그 법률 밑에 명령, 규칙, 조리,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 거죠. 자, 조리 이런 것들은 명령 규칙에 위반되면 안 되고, 명령 규칙은 법률 위반되면 안 되고,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면 안 되는 거죠. 다 이러한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의 규범이 충돌하지 않도록 해놓는 거. 만약 충돌을 하게 되면 상위법, 만약 법률들이 서로 충돌한다. 그러면 뭐죠? 헌법에서 판단을 하는 거죠. 헌법에 비추어서 어떤 게 더 이상한 법률인가. 그렇죠. 이해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명령이라든 규칙이라는 게, 네, 저기, 뭐죠? 그, 네, 그 충돌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법률이라든지 헌법에 비추어서 뭐가 돼요? 이게 잘못됐는지 잘못되지 않은지, 자, 이런 것들을 네, 봐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법의 규범성에 있어서 여러 규범들이 서로 충돌이 되지 않고 모순이 없을 것이 요청이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자, 법의 규범성이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잠시만요. 좀 쉬었다 갈게요. 잠시만요.